서울 예곽에 버려진 해부 연구소가 있었다. 15년 전 대형 사고 이후 폐쇄된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연구소 안에서 불빛이 켜졌다. 지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스스로 열린 듯 삐걱 소리를 냈다. 차갑고 금속 냄새가 섞인 어둠이 밀려왔다. 바닥에는 오래 굳은 피가 검게 번져 있었다. 벽에는 떨어져 나간 경고 표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신체보관 구역 출입금지라는 글씨가 희미했다. 그는 손전등을 켜며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어디선가 작은 긁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걸으려는 순간 발끝에 무언가 걸렸다.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손가락이 굴러가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벽에는 찢겨진 수술복 조각이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누군가 끌려간 듯 길게 생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연구소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호는 망설였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갑자기 복도 전체의 불이 깜빡이며 켜졌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체 수급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그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연구소가 아직도 작동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오래전에 폐쇄됐어야 했다. 누가 시스템을 켠 걸까? 그리고 지금 여기엔 누가 있는 걸까? 복도 끝에는 금속문 하나가 있었다. 문 위에는 해부실 3A라고 적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자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묻었다. 피처럼 보였지만 이미 굳어 있었다. 지호는 심호흡을 하며 문을 밀어 열었다. 안쪽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양쪽 벽에는 커다란 해부대들이 늘어서 있었다. 각 해부대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다. 천 아래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천이 오르내렸다. 지호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천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 아래엔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신체 조각들이 움직였다. 서로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신체 조각들은 마치 자기 자리를 찾는 듯 움직였다. 팔은 다리 쪽으로, 손은 몸통 쪽으로 기어갔다. 금속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문은 자동으로 잠겼다. 해부대 위에서 또 다른 천이 흔들렸다. 그 아래에서도 움직임이 느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감각이 스며들었다. 여긴 살아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체 조각 하나가 갑자기 뛰어올랐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다. 하지만 손은 다시 바닥을 긁으며 다가왔다. 그리고 더 많은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 전체가 서서히 밝아졌다. 천장에서 수술용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조명 아래에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 신체 조각들이 서로 붙으며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팔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다리는 크기가 맞지 않았다. 마치 조립된 괴물처럼 보였다. 그 형태는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지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괴물의 몸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다시 움직일 수 있군.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다. 괴물은 천천히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얼굴은 여러 얼굴이 합쳐진 모양이었다. 눈동자는 없었지만 그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괴물은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걸어왔다. 뼈와 근육이 서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괴물의 팔 하나가 바닥을 짚었다. 다른 팔은 아래로 늘어진 채 끌려왔다. 그녀의 입에서는 계속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너도 완성에 필요한 조각이야. 지호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바닥에는 녹슨 수술기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를 집어들었다. 괴물은 그를 본 순간 속도를 높였다. 다리가 서로 다른 크기라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지독한 썩은 냄새가 퍼졌다. 지호는 수술기구를 꽉 쥐었다. 그리고 괴물이 코앞에 왔을 때 그는 크게 휘둘렀다. 날카로운 금속이 괴물의 팔 하나를 잘라냈다. 하지만 팔은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다시 기어왔다. 잘린 팔이 스스로 괴물의 몸으로 돌아가려 했다. 괴물의 얼굴 여러 개가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괴물은 지훈을 움켜잡으려 팔을 뻗었다. 지훈은 몸을 숙여 간신히 피했다. 그러나 발밑의 손가락 조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균형을 잃은 그는 바닥에 넘어졌다. 괴물은 천천히 다가왔다. 내 신체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지훈은 절망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해부대 밑으로 숨었지만 그곳에서도 또 다른 신체 조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해부대 아래엔 잘려진 머리가 하나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은 미세하게 움직였다. 도망쳐. 그녀는 멈추지 않아. 지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머리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연구소에서 실험당한 피해자야. 자기 몸을 찾기 위해 모든 조각을 모으는 거지. 지호는 숨을 삼켰다. 괴물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머리는 갑자기 눈을 뜨며 경고했다. 움직이지 마. 그녀는 소리를 따라. 지호는 숨을 최대한 참았다. 괴물의 그림자가 해부대 아래로 드리워졌다. 긴 손가락들이 천천히 바닥을 훑었다. 금속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괴물은 해부대 아래로 손을 넣기 시작했다. 손가락 여러 개가 따로 움직이며 지훈을 찾았다. 그는 몸을 최대한 뒤로 숨겼다. 갑자기 상단 수술등이 크게 흔들리며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괴물이 잠시 뒤로 물러났다. 지호는 그 틈을 타 도망쳤다. 복도로 뛰쳐나오자 불이 한꺼번에 깜빡였다. 경고등이 붉게 점등되었다. 대상 이탈. 추적 프로세스 시작. 스피커에서 차가운 기계음이 흘렀다. 연구소 전체가 지훈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었다. 바닥에 금속판이 자동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신체 조각들이 기어나왔다. 팔과 다리, 손가락, 턱, 모두 지훈을 향해 기어왔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거대한 괴물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괴물이 속삭였다. 계단 난간에는 말라붙은 피가 선명했다. 그는 한 계단씩 뛰어 내려갔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도 자동문이 잠기기 시작했다. 연구소가 그를 가두려는 듯 움직였다. 천장에서 갑자기 팔 하나가 떨어졌다. 그 팔은 바닥에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의 발목을 잡으려 치어 올랐다. 그는 간신히 뿌리쳤다. 끝까지 널 완성할 거라. 괴물의 속삭임이 가까워졌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 굴러떨어졌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지며 크게 신음을 내뱉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전등은 멀리 굴러갔다. 주변은 완전히 정전된 공간처럼 보였다. 그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일어났다. 갑자기 바닥에서 무언가 그의 손등을 스쳤다. 작은 움직임이 있었고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다. 손전등이 번쩍 켜지며 바닥이 비추어졌다. 수십 개의 손가락 조각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마치 생쥐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어떤 손가락은 서로 얽혀 뭉치기 시작했다. 지훈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손가락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작은 손톱들이 그의 바지를 찢으며 파고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휘둘러 떼어냈다. 조용하던 공간이 갑자기 비명으로 뒤덮였다. 손가락 조각들은 벽을 타고 천정으로 기어올랐다. 금속 파이프 사이로 사라졌다가 다시 떨어졌다.
그 움직임은 무언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다시 복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복도 바닥은 이미 혈흔으로 미끄러웠다. 벽면 모니터가 갑자기 커졌다. 화면에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방에서 신체 조각들이 서로 이어지고 있었다. 팔과 다리로 이루어진 괴물이 또 하나 완성되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모니터 한 화면에서 기괴한 얼굴이 그를 바라봤다. 넌 내 마지막 조각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모니터를 울렸다. 화면 속 얼굴이 웃었다. 그리고 지훈 쪽으로 손을 뻗는 듯 화면이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 하나를 밀어 열었다. 그곳은 오래된 냉동 보관실이었다. 하얀 김이 가득하고 온도는 숨이 막힐 만큼 낮았다. 벽면 전체에 서랍형 보관함이 나열돼 있었다. 하나의 서랍이 끼익 소리를 내며 스스로 열렸다. 안에는 잘려진 다리 2개가 있었다. 갑자기 그 다리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지훈을 향해 천천히 기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다른 서랍을 건드렸다. 그 서랍도 스르륵 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팔 2개가 튀어나왔다. 팔과 다리가 바닥에서 엉켜 움직였다. 마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걸으려는 듯 움직였다. 기괴한 신음이 들렸다. 사지들은 하나의 몸을 찾고 있었다. 지우는 보관실에서 도망치려 다시 문을 향했다. 하지만 문은 자동 잠금이 걸려 있었고 열리지 않았다. 보관실 한가운데서 하얀 김 사이로 형체가 드러났다. 여러 신체 조각들이 서로 붙으며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허리가 붓고 다리가 이어지고 팔이 다시 끼워졌다. 얼굴은 어떤 부분은 찢어져 있었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형체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움직였다. 찾았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명확하게 지훈을 부르고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괴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빈 눈구멍 속에서 붉은 빛이 일렁였다. 괴물은 더듬듯 벽을 짚었다. 그리고 불안정하게 지훈 쪽으로 걸어왔다. 그 발소리는 냉동실의 정적을 찢어버렸다. 지훈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지만 버텼다. 괴물은 벽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손가락마다 서로 다른 사람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너만 있으면 안전해질 수 있어. 여자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마치 괴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듯 울렸다. 지훈은 주변을 살폈다. 벽 한쪽에 긴 금속 도구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잡아 빼들었다. 금속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다. 괴물은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금속 도구를 겨눴다. 오지마. 괴물은 지훈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았다. 균형 잡히지 않은 몸이 흔들렸지만 계속 전진했다. 지훈은 금속 도구를 힘껏 휘둘렀다. 금속이 괴물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다. 괴물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에서 또 다른 팔이 튀어나왔다. 더 필요해. 새로 돋아난 팔이 빠르게 지훈을 향해 뻗었다. 지훈은 가까스로 몸을 돌려 피했다. 금속 도구를 다시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너무 많은 조각이 붙어 있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괴물의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문 옆의 패널은 깜빡이며 작동되고 있었다. 지훈은 급하게 버튼을 눌렀다. 패널은 암호 입력을 요구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괴물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뒤에서 금속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손전등으로 패널 주변을 비추었다. 불에 그을린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그 메모지엔 숫자 조각만 남아 있었다. 1, 9, 4.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다. 경고음이 울렸다. 비밀번호 5를
뒤에서 괴물이 낮게 웃었다. 지우는 다시 메모지를 확인했다. 종이는 반쯤 타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4, 7, 1 같은 숫자도 보였다. 괴물의 그림자가 그의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그는 죽기 살기로 두 번째 암호를 입력했다. 4, 7, 1 패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비밀번호 5를. 괴물의 숨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따뜻하면서도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비명을 삼키고 세 번째 시도를 했다. 이번엔 보이지 않는 숫자 자국을 따라 감으로 입력했다. 9, 1, 4. 천천히 문이 철컥하고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냉동실의 냉기가 복도로 흘러나왔다. 지우는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이 닫히기 전에 괴물도 쫓아오려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을 다시 밀어 닫았다. 괴물의 팔 하나가 문틈에 끼었다. 그 팔은 여전히 꿈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세게 밀었다. 팔뼈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팔은 잘려나가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팔도 움직였다. 그는 그것을 발로 차 멀리 보냈다. 문 너머에서 괴물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경고등이 켜졌다. 격리 모드 작동. 하지만 지훈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복도는 더 어둡고 더 위험해 보였다. 그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지만 바닥 아래에서 작은 충격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안쪽에서 두드리는 듯 했다. 갑자기 바닥 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틈에서 여러 신체 조각들이 올라왔다. 팔, 다리, 손, 턱, 서로 얽힌 채 한 방향을 향해 움직였다. 바로 지온이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혔다. 스피커에서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넌 내 완성품이야. 신체 조각들이 그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다시 달렸다. 하지만 연구소는 이미 그의 탈출을 봉쇄하고 있었다. 기우는 도망치듯 병원 지하 복도를 달렸다. 벽에 걸린 형광등들은 하나둘씩 깜빡이며 그의 뒤를 비추었다. 그의 발소리 뒤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인간의 발자국이 아니라 검게 썩은 살덩이가 끌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기우는 숨을 몰아쉬며 문 하나를 밀어 열었다. 안쪽은 오래된 수술 기록을 보관하던 방이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악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책장 사이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다. 그것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의문의 음성이었다. 실패작 15번. 사지가 불완전하게 반응. 기우는 녹음기를 들어 귀에 대었다. 해부 후 재조립한 신체는 주인의 기억을 찾지 못한다.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녹음기의 마지막 말이 그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움직인다. 기우는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갑자기 방 안의 불빛이 모두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기우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속을 가득 메웠다. 천장 쪽에서 뚝뚝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 액체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기우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천장을 비추었다. 천장 환기구 사이로 잘린 손목이 매달려 있었다. 손목은 마치 살아있는 듯 살짝 움직였다. 그 순간 손목이 환기구에서 떨어져 기훈의 발 앞에 닿았다. 손가락이 서서히 펼쳐지며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기훈은 비명을 참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그의 등 뒤에서 작은 손가락들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뒤따랐다. 복도로 나오자 경보등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지하 격리구역 해제. 무언가가 풀려났다는 의미였다. 기우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팔과 다리,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그 생명체는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통로에 나타났다. 기우는 몸을 숨기기 위해 옆에 병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안쪽에는 해부대 위에 놓인 여러 개의 신체 부위가 있었다. 잘린 다리, 팔, 그리고 눈이 뜨인 채 굴러있는 머리. 그 머리가 갑자기 하고 말했다. 기우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끔찍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기우는 본능적으로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머리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온다. 방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다. 기우는 숨을 멈춘 채 침대 밑에서 바라보았다. 괴물의 발은 흉하게 깨매진 살덩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신체가 조각조각 붙여진 모습이었다. 그 발에서 떨어지는 피방울이 바닥을 적셨다. 괴물은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기우는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터지듯 뛰었다. 괴물은 해부대 이 머리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얼굴에 대고 속삭였다. 내 몸 돌려줘. 그 순간 괴물의 얼굴이 머리와 겹쳐졌다. 마치 기억을 흡수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도망쳐. 기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굴러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우는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괴물의 고함은 귀를 찢었다. 내 몸 내놔. 기우는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계단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제발. 그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러자 뒤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기우는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다시 복도로 뛰었다. 그러다 우연히 해부실라는 문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의무 기록들이 가득했다. 기우는 문을 닫자마자 여러 수술대 뒤로 몸을 숨겼다. 밖에서는 무거운 발소리가 문 앞을 서성였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우는 숨도 쉬지 못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괴물의 손이 안으로 들어왔다. 손가락은 사람 손이 아니라 각기 다른 손목 2개가 이어진 형태였다. 그 손이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수술대 아래까지 손이 뻗어왔다. 기우는 손이 닿기 직전에 반대편으로 몸을 옮겼다. 괴물은 낮고 기괴한 소리를 냈다. 난 내 몸 찾아야 해. 그 말은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갇혀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수술대 위에 놓인 절단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괴물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처럼 떨렸다. 기우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절단된 다리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기운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기우는 비명을 터뜨릴 뻔했지만 손으로 입을 막았다. 괴물의 손이 갑자기 안쪽으로 깊게 벌어들어왔다. 기우는 정신없이 수술대를 넘어 도망쳤다. 괴물은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그 몸은 여러 사람의 신체가 억지로 붙여진 끔찍한 조각상이었다. 기우는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경고등도 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그러나 플래시가 켜지는 순간 화면에 라는 문구가 떴다. 기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이며 얼굴 인식을 시도했다. 화면에 뜬 것은 기훈의 얼굴이 아니라 뒤에서 다가오는 괴물의 얼굴이었다. 끼워 맞춘 듯한 여러 얼굴이 겹쳐진 형태였다. 기훈은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괴물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으려 다가왔다. 기훈은 힘껏 몸을 젖혀 괴물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복도 양쪽 병실 문들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다. 문 안에서는 잘린 팔과 다리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오고 있었다. 팔들은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갔다. 다리들은 사람처럼 뛰어 기운을 뒤쫓았다.
기훈은 비명을 지르며 병원 한가운데 있는 로비로 도망쳤다. 그러나 로비 천장에서도 여러 개의 신체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그것들은 느리게 흔들리며 기훈을 바라보는 듯했다. 등 뒤에서는 괴물의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기훈은 로비 끝에 있는 격리 구역 B-7 문으로 뛰어갔다. 문 앞에는 생체 인식 패널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패널에 손을 대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차갑게 말했다. 등록되지 않은 신체입니다. 기훈은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패널을 두드리던 그의 손등에 갑자기 누군가의 피가 떨어졌다. 기훈은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천장 환기구 사이로 잘린 머리가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말했다. B7 구역은 살아있는 몸만 들어갈 수 있어. 기훈은 혼란스러웠다. 살아있는 몸. 머리는 힘겹게 눈을 움직이며 설명했다. 너 말고 그녀.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기운이 돌았다. 뒤에서 괴물의 그림자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다. 기훈은 머리에게 소리쳤다. 그녀가 누구야? 머리는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다. 너의 누나? 기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나 말도 안 돼. 하지만 괴물의 모습이 로비 불빛에 드러나자 그는 말문이 막혔다. 괴물의 얼굴 한가운데 그가 입고 있던 누나 기현의 얼굴이 있었다. 불완전하게 깨매졌지만 분명 누나였다. 기현은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기현의 목소리가 괴물 몸속에서 섞여 나왔다. 기현 도와줘.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 속삭였다. 몸 완성해야 해. 괴물은 팔을 벌려 기훈에게 다가왔다. 기훈은 울먹이며 뒤로 물러섰다. 누나 정말 너야. 괴물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손은 살점을 잃어가며 떨리고 있었다. 기훈은 무서움과 슬픔 속에서 떨며 바라보았다. 기훈은 무릎이 풀린 채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다. 괴물인 누나 기현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 얼굴은 여러 사람의 살로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분명 기훈을 향하고 있었다. 기훈, 나를 완성해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절박했다. 뒤에서 다른 신체 조각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기훈은 몸을 떨며 손전등을 켰다. 빛의 괴물의 팔과 다리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림자 속에는 잘린 손과 발이 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로비 천장에서는 머리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도와줘. 그 목소리가 깨졌다. 기훈은 입술을 깨물며 떨었다. 어떻게? 너를 이렇게? 기현은 고개를 갸웃하며 가까워졌다. 기훈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비 문은 자동 잠금 장치가 내려 있었다. 괴물의 팔이 벽을 타고 기훈을 향해 뻗었다. 손끝이 바닥을 긁으며 발자국 소리를 남겼다. 그때 떨어진 머리 하나가 바닥에서 튀어나와 기훈을 막았다. 가지마. 넌 내 마지막 조각이야. 기훈은 몸을 돌려 가까운 계단으로 뛰어올랐다. 괴물은 뒤따라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살로 이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끔찍했지만 분명 기현의 형체였다. 계단 아래에서는 손가락 조각들이 기어 올라왔다.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기훈은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그의 심장은 귀에서 터질 듯 뛰었다. 괴물의 목소리가 계단 난간을 넘어 울렸다. 기훈, 멈추지 마. 넌 내 완성품이야. 그 말이 메아리처럼 복도 전체를 채웠다. 기훈은 계단 아래쪽으로 몸을 숙여 달렸다. 손전등 빛이 바닥을 비췄다. 그곳에는 잘린 팔과 다리, 그리고 눈알 하나가 굴러다녔다. 눈알은 움직이며 기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또 다른 신체 조각이 올라왔다. 그것은 등뼈와 갈비뼈가 이어진 몸체였다. 기훈은 손전등을 휘둘러 떼어냈다. 괴물은 뒤에서 포효하듯 소리를 냈다. 내가 없으면 완성할 수 없어.
그 소리에 복도 벽이 진동했다. 바닥에서는 더 많은 손가락이 기어 올라왔다. 기우는 숨을 죽이며 계단을 계속 내려갔다. 손가락 하나가 그의 발목을 겨우 스쳤다. 기우는 계단 끝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격리 수용 실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힘겹게 문을 열고 몸을 숨겼다. 문 뒤에는 오래된 수술 도구와 장갑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렸다. 바닥 위에 잘린 손과 발들이 기어 다니고 있었다. 천장 헌기구에서도 팔 하나가 내려왔다. 기우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다. 괴물의 발소리가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 발끝에서 떨어지는 피방울이 그의 신발을 적셨다. 괴물은 문 앞에서 멈춰섰지만 손을 천천히 밀어 넣었다. 그 손끝에서 작은 뼈 조각이 떨어졌다. 그것이 천천히 기운 쪽으로 기어왔다. 기우는 무서움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손이 갑자기 문을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기우는 몸을 구르며 겨우 피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신체 조각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팔다리 손가락 눈기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기우는 그 틈을 타 벽 쪽으로 달려갔다. 벽면의 금속 수술대 위에서는 팔 하나가 떨어졌다. 떨어진 팔이 다시 꿈틀거리며 바닥으로 내려왔다. 기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괴물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내 몸 필요해. 기우는 벽을 밀고 작은 통로를 발견했다. 그 통로를 통해 겨우 다음 복도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손가락과 팔이 그를 쫓았다. 기우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달렸다. 그 뒤에서 끔찍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 끝에는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버튼은 녹슬어 있었다. 기우는 간신히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내려가지 않았다. 문틈에서 괴물의 손이 기어 들어왔다. 손끝에는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다. 기우는 몸을 피하며 다른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며 문이 조금 열렸다. 그 사이 괴물은 복도 바닥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몸체에는 기현의 얼굴이 여러 겹으로 합쳐져 있었다. 기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올랐다.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천장과 벽 틈에서 손가락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괴물의 속삭임이 엘리베이터 안까지 울렸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깊숙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우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벽에 붙은 물체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것은 잘린 손목과 팔이 서로 얽힌 채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철컥 소리가 울렸다. 문틈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기우는 손전등을 다시 켰다. 괴물의 손가락과 팔이 천천히 문틈을 파고 들어왔다. 완성해야 해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기우는 주저앉으며 금속 수술 도구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작은 뼈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 뼈 조각이 자동으로 기운 쪽으로 기어왔다. 기우는 몸을 피하며 손전등을 그 위로 비췄다. 조각이 바닥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러자 엘리베이터 안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천장이 흔들리며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졌다. 조각 하나가 기훈의 머리 바로 앞에 떨어졌다. 도망칠 수 없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울렸다. 기훈은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렸다. 뒤에서 괴물의 속삭임이 점점 명확해졌다. 내 마지막 조각 내 몸. 그 소리에 기훈은 몸을 굴리며 엘리베이터 끝으로 달렸다. 벽에는 오래된 혈흔이 점점 번져갔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벽의 신체 조각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떨어진 팔 하나가 갑자기 뛰어올랐다. 기훈의 발목을 잡으려는 순간 그는 비틀거리며 다른 쪽으로 도망쳤다.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며 금속 바닥이 울렸다.
괴물의 손끝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들어왔다. 기우는 심장이 터질 듯 달렸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제일 깊은 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지하실 전체가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바닥 위에는 이미 수많은 신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팔, 다리, 손, 눈, 귀, 모든 조각들이 살아 움직였다. 괴물인 기어는 그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체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신체로 완전히 재조립되어 있었다. 그 얼굴은 반쯤 찢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기운을 향했다. 기운 이제 끝이야. 기운은 뒷걸음질 치며 수술 도구를 겨누었다. 괴물의 손이 동시에 여러 개가 되어 그를 향해 뻗었다. 바닥에서는 손가락과 팔이 기어올라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기우는 마지막 힘으로 수술 도구를 휘둘렀다. 괴물의 팔 하나가 튕겨나갔지만 또 다른 팔이 대신 다가왔다. 기운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그 순간 바닥에서 갑작스런 진동이 느껴졌다. 지하실 전체가 흔들리며 금속 서랍들이 자동으로 열렸다. 서랍 안에서는 팔과 다리머리와 눈알이 쏟아져 나왔다. 조각들은 서로 붙으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괴물은 기운을 향해 몸을 완전히 펼쳤다. 너 없으면 완성할 수 없어. 그 소리는 울려 퍼지며 지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운은 몸을 웅크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차갑고 젖은 감촉이 느껴졌다. 팔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쳤다. 기운은 비명을 참으며 몸을 돌렸다. 괴물은 한 발짝씩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 새롭게 돋아난 손과 팔이 기운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이 귀에서 터질 듯했다. 기운은 마지막 힘으로 발버둥 쳤다. 괴물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하실 바닥이 갑자기 쩍 갈라졌다. 바닥 틈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신체 조각들이 틈 사이로 빠르게 기어 올라왔다. 팔, 다리, 손가락, 눈, 모든 부위가 움직였다. 괴물인 기현의 몸이 서서히 바닥 위로 떠올랐다. 그 몸체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살덩이로 재조합되어 있었다. 기훈은 뒤로 물러서며 숨을 고르려 했다. 제발 멈춰.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괴물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손가락 끝에서 차갑고 끈적한 피가 흘렀다. 바닥 위 조각들이 동시에 기운을 포위했다. 그 속에서 기현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반짝였다. 끝내야 해. 너만 있으면. 그 말과 함께 손들이 기운을 향해 뻗어왔다. 기운은 온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공간이 점점 좁아졌다. 기운은 뒤로 넘어지며 벽을 붙잡았다. 괴물의 손이 그의 어깨를 감싸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천장 위에서 강한 금속 소리가 울렸다. 오래된 천장 장치가 부서지며 무거운 파이프가 떨어졌다. 괴물의 팔 하나가 파이프에 맞아 부러졌다. 그 충격으로 괴물은 잠시 비틀거렸다. 기운은 그 틈을 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바닥 위 조각들은 여전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파이프에 맞아 흩어진 조각들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기훈은 숨을 몰아쉬며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는 벽면에 금속 도구를 잡았다.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향해 휘둘렀다. 손가락과 팔 몇 개가 튀어나가며 떨어졌다. 기현의 괴물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기훈은 계단 끝에서 숨을 고르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발 밑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손가락 조각들이 바닥 타일 사이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얽혀 괴물의 일부가 되려는 듯했다. 기훈은 발로 조각들을 밀쳐내며 달려갔다. 계단 벽에 부딪히며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이 흔들리며 복도의 조각들이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 괴물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너 없이는 완성할 수 없어. 기훈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뛰어올랐다. 그 순간 바닥에서 갑자기 팔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 팔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기훈은 힘껏 몸을 비틀며 팔을 떼어냈다. 괴물은 가까스로 한 발을 올려 계단을 올라왔다.
기호는 절망감과 공포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기호는 계단 끝에 있는 철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긴급 탈출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렸다. 문은 삐걱거리며 조금 열렸다. 하지만 그 틈으로 괴물의 손과 팔이 스며들었다. 그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마른 피가 묻어 있었다. 기호는 몸을 뒤로 젖혀 문을 밀었다. 괴물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의 발목을 따라왔다. 계단 아래에서 손가락 조각들이 그의 다리를 기어올랐다. 기호는 마지막 힘으로 발차기를 해 조각들을 밀쳐냈다.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렸. 밖에서는 시원한 공기와 희미한 달빛이 보였다. 기호는 몸을 돌려 탈출구로 뛰어갔다. 괴물의 손이 뒤에서 바닥을 긁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끝내지 마. 너만 있으면. 기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땅바닥 위에서 팔과 다리 조각들이 여전히 움직였다. 하지만 탈출구 밖으로 나온 순간 그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밖은 밤하늘의 달빛 아래에 조용했다. 기호는 숨을 몰아쉬며 지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주변을 살폈지만 괴물은 보이지 않았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만이 바람에 흔들렸다. 기호는 손을 떨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때 달빛 속에서 작은 손가락 조각 하나가 바닥을 기어갔다. 기호는 그것을 보고 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조각은 스스로 멈춰 있었다. 마치 그가 멀리 도망간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기호는 혼자 남은 채 병원 밖을 걸었다. 달빛 아래에서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겁고 떨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였다. 그 순간 그는 지하실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기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목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쳤다. 기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지하실은 멀리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손가락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 조각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기호는 그것을 발로 차 멀리 보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걸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기호는 집에서 혼자 있었다. 아직도 지하실의 악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문득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몸을 움츠리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달빛 속에서 잘린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기호는 심장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다. 손가락은 그의 집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꼭 닫았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벽 틈으로 기어 들어오려는 듯 흔들렸다. 기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다시 확인했다. 그 순간 벽 안에서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울렸다.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 말에 기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삼켰다. 악몽은 현실로 번해 있었다. 그날 밤 기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기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기훈 도와줘, 완성해야 해. 손끝에 닿는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다. 마치 지하실에서 나온 손가락 조각들이 그의 방 안에 있는 듯했다. 기훈은 방 안을 살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달빛이 비치는 바닥에는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조각의 그림자였다.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웅크렸다. 그날 밤 그는 한 번도 깊게 잠들지 못했다. 조각들의 속삭임이 꿈속에서도 들렸다. 완성해야 해, 내 몸이 필요해. 기호는 이 악몽이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것은 지하실에 괴물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며칠 후 기호는 병원 기록을 뒤적이며 해결책을 찾았다.
그곳에는 괴물의 실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인간 신체를 분해하고 조각화하러 기억과 영혼을 잇는 실험. 규현의 모습은 실패작이 아니라 실험의 핵심이었다. 모든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기호는 경악하며 기록을 뒤로 넘겼다. 하지만 기록 마지막에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완성된 조각체는 단 한 명만 살아남으면 탈출 가능. 기호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지하실에서 도망쳤지만 조각체 일부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목소리는 그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았다. 완성해야 해. 그날 이후 기호는 밤마다 발자국 소리와 손가락 조각의 꿈을 꾸었다. 그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괴물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기호는 달빛 아래 도로를 걸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느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손가락 하나가 바닥 위를 스르륵 기어갔다. 기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그림자는 멈추었지만 존재감은 강렬했다. 끝나지 않았다. 기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렸다. 기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따오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쳤다.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달빛 속에서 손가락 조각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검은색으로 전환되며 이야기는 끝났다.